여러분과 함께는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딱히 시험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단어 시험은 그냥 완료 처리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잠깐만 기다리세요.
31일이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12월 31일이 생각보다 빨리 왔고 인터넷 강의도 아닌데 페어웨어를 찍게 됐네. 굳이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영상으로 네 결석색이 있어서 찍게 됐고요. 여러분은 잊을만 하면 저를 또 볼 수 있어서 특히 별 감흥은 없을 겁니다. 뭐 아쉬워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별 감흥 없을 거고요. 아무 잘 됐다 싶은 분이 있더라도 오늘까지는 참고 네, 수업 들어주시면 될 듯합니다. 네, 오셨군요. 책 있어? 원래 쓰던 거 없다는데. 쓰던 거. 네. 그래요. 자, 오늘 어찌됐든 2023년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선생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예비 중3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맡아주실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랑도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처음에 봤던 친구들 중에서 바뀐 친구들도 참 많은데 한 명씩 기억이 나긴 하는데 좋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자, 66페이지. 가기 전에 몇 말씀 드리자면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1번인데? 와, 이거는 없는 거지? 그리스. 그래? 그러면은 잠시만 얘기만 하고 뭔가 그렇게 느낄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을 전담하러 가는 거거든요. 고등만 하러 가는 건데 혹시나 이게 사람들인지 저 사람이 이제 중등하기 싫어서 버리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버리고 말고 하는 걸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개개인의 사람이고 이 반들도 어쨌든 내가 이끌고 가던 사람들의 집합체잖아. 그래서 뭔가 버리고 말고 놓고 말고 이걸 안 합니다. 그냥 시간이 다 되면 시간이 다 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뭔가 바뀔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단칼에 여기는 아니니까 안 할래 이런 거는 저한테는 없습니다. 네,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휴강을 내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음 수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서 왔더니 네 그래도 많이들 와주셔서 다행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고등부에 원래 고등부로 더올림에 들어왔어요. 원래 고등부를 하러 들어온 거고 중등부는 반 정도 자원에서 맡았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들 가르쳐 올려보겠다. 이렇게 반 정도 일종의 폐기였어요. 더올림에 들어오면서 좀 폐기 있게 내가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건데 저는 그래서 특히나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이제 독서 특강할 때 국어 습관 바른 독서라는 특강을 하나 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더올림에서 그게 거의 첫 수업이었어요. 더올림에서 만든 다른 데서는 일을 했지만 그때부터도 그렇고 이제
그때 이후에 또 한참 더워서 에어컨 안 틀면 에어컨 고장 나가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도 우리 같이 수업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동현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내신 대비 2학년 마지막 내신 대비도 함께 해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있는 데서 이게 여러분이 뭐 고3을 가서 안녕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있는 집단에서 나만 빠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되게 당연한 듯이 5시에 항상 왔었거든요. 5시 되면 6층에 항상 와서 여러분들 항상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함께 했었고 근데 이제는 1, 2월에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3시에 퇴근하는데 1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하나의 한 명 한 명의 금액으로 보진 않았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그러니까 수업이 는다고 뭐 수업의 학생 수가 늘고 줄고 그걸로 내 수입을 계산해 본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 편의를 안 봐줘도 되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문제 안 풀면 개지랄하면 되고요. 문제 안 풀어보면 개지랄하면 되고요. 내 탓 아니라고 하면 되고요. 그치? 여러분의 성적 올랐을 때 열심히 내 덕이라고 홍보하면 되고요. 했었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런 걸 느끼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비즈니스와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가 있어. 어찌됐든 내가 할 일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강사로서 할 일은 잡담이고 뭐고 이런 얘기고 뭐고 수업이거든요. 수업 쭉 하고 쉬는 시간 드리고 다시 들어와서 수업 쭉 하고 가면 돼.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셨잖아요. 복도에서건 아니면 카톡으로건 거의 다 얘기를 해보셨죠. 자꾸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참 맺고 끊는 게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픕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슬픈데 어찌됐건 국어라는 과목이 진짜 여러분을 언제까지 괴롭힐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를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는데 한다고 더 오르진 않고 또 계속 하다 어느 순간 갑자기 오르고 되게 잔인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안 하면 떨어져요. 안 하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질 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떨어지는 거랑 여기에 뭐 깔아놓는 건 다르죠. 그지? 선생님 어차피 죽지 않나요? 아니 성적 말이야. 그지? 어차피 죽지 않나요? 인간에 대한 얘기. 성적 말. 그래서 저기 완충작용을 시켜주고 싶어서 요 수업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날이 있어. 영어도 마찬가지고 눈 뜨고 읽고 있는데 내 머리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어.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는 풀린다 했던 것들 있잖아. 문제가 거기서 거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주입했던 것들 그런 걸로 방어해내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그분의 자유입니다. 제가 수업했던 방식을 하나도 안 하다라도 어쩔 수 없는데 아마도 이제 기존에 있는 반에 들어오시는 거라 얘가 중3이지? 새 책을 아마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잘은 모르겠고 아마 뭐 교재에 대한 안내나 새로운 뭐 그거에 대한 안내는 여러분들한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들한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미리 부탁을 하나 해놓자면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 되게 긴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경력도 있으신 분인데 당연히 수업을 하시던 분이고 근데도 처음 만나는 애들이랑 첫 수업을 이끈다는 게 진짜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첫 시간에 좀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뭐 웃으실 때 같이 라고 해주셔야 이게 서로에 대한 첫 만남의 배려. 그래서 내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12월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는 어찌됐든 학원 방침은 어긴 거고요. 제가 원래는 이 사전에 말을 하지 않기로 얘기했었던 게 어긴 거고요. 그건 내가 끝인사의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오늘까지 나다 라고 하는 것과 저 쌤이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나는 인간관계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항상 그래왔거든요. 처음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끝이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오늘 비도 오고 하는데 뚫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수업은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장소 마케팅에 대해서 볼게요. 자, 장소 마케팅은 장소와 마케팅이 합쳐진 말이다. 이 무슨 사람은 사람이다 같은 말이다. sorry. 잠깐만. 안 떨어지겠지? 떨어지는 거 버리면 돼. 그새 자꾸 있고. 자, 장소와 마케팅이 합쳐진 말이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너가 말했지. 일반적으로 마케팅은 뭘 생산하는지 몰라. 내가 지금 없어. 자, 상품과 서비스 등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케팅 자꾸 홍보까지만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말한다 있죠. 일반적으로 말한다. 이게 뭐예요? 마케팅의 통상적 정의. 마케팅의 통상적인 정의. 이러한 마케팅의 정의에 비추어보면 장소 마케팅은 지역의 특정 장소가 기업과 관광객, 주민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인식되도록 이미지를 만들고 지역 문화와 관광자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건 뭐예요? 장소 마케팅의 개념이라고 있죠. 자, 장소 마케팅은 각 지역 간의 기업과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구 산업 도시들이 도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자본과 인구 등을 끌어들이고자 시도한 것에서 유래한다. 지역 간 경쟁에서 지역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면서 여기 밑줄 장소 마케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장소 마케팅 요구 증가의 원인이 있죠. 장소 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장소 자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장소 자산 동그라미. 장소 자산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개발이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으로 여기 밑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요소 중 개발이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 여기에는 자연적 요소, 문화적 요소, 산업적 요소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장소 자산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의 사례 중 생태적 장소 마케팅은 양질의 생태 자연을 활용한 것으로 충남보령의 머드 축제가 이에 해당한다. 뭐 생태적 장소 마케팅의 예시가 나옵니다. 이런 거가 뭐를 무슨 정보들인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머릿속에서 아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문화적 장소 마케팅은 장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화를 활용하는데 안동 화해마을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뭐 문화적도 예시가 나오고 그리고 산업적 장소 마케팅은 산업적 입지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을 끌어들임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를 이루는 것으로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가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뭐뭐에 대한 이해들이 있다. 그렇다면 장소 마케팅은 어떤 단계를 거쳐 실행될까? 질문으로 내용 전개하고 있죠? 그치? 장소 마케팅의 첫 번째 단계는 장소 분석으로 지역의 상황 및 강약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짠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의 책임자, 필요한 비용, 완료 시기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계획된 사업을 실행하고 이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 평가의 내용은 목표나 전략 실행 계획에 다시 반영된다. 단계별로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장소 마케팅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도시로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여 침체에 빠진 지역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자율적인 성장 기반을 되찾고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쌓으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면서 장소 마케팅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장소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증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여러분들 이거 숙제 중에 하나였죠 예전에? 그지? 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다 확인해 봅시다. 자, 장소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물었습니다. 몇 번? 3번? 그지? 재원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그게 장소 마케팅이다. 그지? 그래서 3번이고 2번에 뭐? 생태적 장소 마케팅. 대나무 숲길 있잖아. 그지? 생태적 장소 마케팅. 자, 3번에 잘못 연결된 거 4번 하시면. 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업 책임자 필요한 비용 완료 시기 이런 게 있어야 된대요. 그런 거 아니죠. 그지? 네, 저기 네 번째라 써져 있는 건 사실상 몇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가면 되겠어요. 자, 뒤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작동 원리도 좀 봅시다. 자, 자본주의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 자본이 뭔데? 돈. 야, 이건 저기 나이 먹고도 많이 쓰지 마. 알았지? 이건 많이 쓰지 마. 이 돈이라는 표시 많이 쓰지 마. 이거 좋지 않아. 자, 근데 요즘 너무 뭐랄까, 너무 자본주의 이해가 되는 게 자본주의적이다라는 게 칭찬이 되는 시대인 것 같아. 야, 우리 최고야. 자본주의는 그냥 뭐냐, 잘 사는 게 최고야라고 하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이제 돈의 액수로 사람을 재단하고, 그지? 급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되게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바로 이제 사람이 좀 대단한 사람 아닌 사람을 가릴 때 연봉 물어보는 시대가 되게 당연해졌어요. 얼마 번다,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 위해. 그래서 씁쓸하긴 한데 이건 이제 인문 대학 뭐 이런 쪽 인문학들을 배운 사람들의 특성, 이런 걸 씁쓸해하는 게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본주의를 야, 돈이면 다 돼 하는 것들이 어디에선가는 제동이 걸려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본주의로 가지고 책도 파는 시대가 왔다. 자, 재화와 서비스. 재화 뭡니까? 물건들 모두, 팔 수 있는 물건들 모두. 서비스, 그냥 서비스일까? 진짜 왜 우리 서비스라고 하면 공짜로 주는 걸 자꾸 서비스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 일해주는 거 다 서비스. 그래서 용역이라는 말로 써요. 재화와 서비스는 재화 용역이라는 말로 씁니다. 재화 용역, 재화 서비스.
생산, 교환, 분배, 소비와 관련되는 사회 질서와 계도, 인간 행위를 모두 경제라고 한다. 경제 동그라미. 그럼 뭐니? 물건이나 일이 굴러가는 모든 걸 경제라고 한다는 거죠. 그지? 물건이나 일하는 게 굴러가는 모든 걸 경제라고 한다는 거. 경제 체제는 경제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제도나 방식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 위주. 자본주의 경제 체제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하는 경제 체제이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기 이익을 추구 밑줄, 시장에서 기본적인 경제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밑줄. 이렇게 해준다. 이게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특성이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자본과 토지 등의 생산 수단을 대부분 개인이 가지고 이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사용 처분할 수 있는 제도인 사유재산 제도 밑줄 와 직업의 선택이나 영업 등의 경제 행위에 대한 개인의 결정과 선택이 자유롭게 이어지는 경제적 자유 밑줄. 사유재산 제도와 경제적 자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롭게 생산, 교환, 소비 활동을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자유시장 경제 체제 밑줄. 이거를 다른 말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생산자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상품을 만들어낸다. 생산자.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고용합니다. 누구를? 노동자. 이 체제에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들도 상품으로 거래되며 생산, 유통, 소비가 모두 시장을 통해 이루어진다. 자, 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는 이익을 키우기 위해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방면. 자, 상품 가격이 올라가면 더 팔면 이득이죠. 훨씬 이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는 더 올리려고 하고요. 근데 가격 올라가면 더 사니? 돈이 무한이 아니야. 그렇지? 근데 상품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는 지금 팔면 손해야 이득이야? 손해죠. 내려가면 덜 팔려고 그러죠. 소비자는 어때? 쌀 때 더 사려고 하죠. 그렇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생산 늘리려고 하는 거, 소비 늘리려고 하는 게 공급량이거든. 이게 수요량이야. 아시겠죠? 공급량이고 수요량이야. 그래서 오른쪽 문제 2번 문제 볼게요. 여기 그래프 있죠. 그지? 그래프 있죠. 수요 그래프, 가격 높을 때 수요 그래프 적죠. 그지? 가격 높을 때 수요 그래프 적은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수요의 수량은 올라가는데 반대죠, 공급은. 그지? 가격이 높아질수록 공급도 많이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은 저기 뭐냐, 여러분들 경제 지문 푸는데 가장 기본입니다. 여기가 P, 여기가 Q, 오케이? 여기가 P 프라이스, 여기가 Q 퀀티티 수량,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수요 곡선이고요. 여기가 수요 곡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공급 곡선. 디맨드 서플라이.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가장 기본. 경제학의 가장 기본. 그냥 당연한 거. 가격이 올라갔을 때 수요가 적고, 이게 수량이니까, 그지?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는 늘어나고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치?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은 오른쪽으로 늘어나죠. 그치? 이렇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가장 기본. 수요 공급 곡선 가장 기본이에요. 수요 공급 곡선. 다 여기서 출발. 아이씨, 괜히 쳤다. 살릴 수 있었나 했는데. 자,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경제학의. 자, 즉 시장의 가격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은 자율적으로 조절되며,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점이 있지 않니? 이 점. 공급하고 싶은 양이랑 사고 싶은 양이 만나는 점. 이 점이 있잖아. 이 점에서 가격적으로 쭉 끄면 이게 뭐야? 시장 가격이라. 여기서 이 가격으로 사고 판다는 거야. 알겠죠? 이 가격으로 사고 판다는 거예요. 시장 균형 가격, 시장 가격. 한편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며 사유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이 고르게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죠. 않을 수 있는 편이고 거의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탐욕스러운 이윤의 축으로 환경이 파괴되거나 공공이익이 무시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사회 전체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방해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는 경제활동을 시장에 모두 맡기지 않고 경제활동에 개입하게 되었다. 정부의 개입이 나오고 있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시장이 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자원 분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거의 목적이 있죠. 그치? 가장 기본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나중에 이제 한계 비용 곡선, 한계 저기 뭐냐 편익 곡선 이런 거 타다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깔고 가는 거야. 이건 당연히 깔 거야. 무조건 알아요. 일찍 이해하면 일찍 이해할수록 좋은 곡선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미 푼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그래프 이해해야 되니까 프린트로 받으신 분들도 뒤에 한번 풀어보세요.
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공공이익 무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하죠? 그렇지? 몇 번? 4번. 이 3번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요. 자, 1번부터 확인할게요. P0에서 P0 보이니? P0 중간에 있는 거지? 지금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돼 있죠? 대강 이렇게 돼 있죠? 그치? 자, P0에서 P1으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간다면 수요가 어딨니? P0에서 P1이 위에 거구나. 응? P2로 이렇게 P2로 올라간다면 수요가 어딨니? 여기에서 어디가 돼? 여기가 되지. 그지? 이거 올라가는 거야 줄어드는 거야? 줄어드는 거죠. 그치? 그러면 1번이 답이죠. 2번도 볼까요? P0에서 P1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떨어진다면 공급량 여기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균형점에서 생산자는 상품을 Q0만큼 판매하여 Q0 이거 개수죠. 판매 개수. 그지? 가격. 판매량 곱하기 가격하면 뭐 나오니? 얼마로 5,000원으로 20개 팔면 얼마 번 거야? 10원. 그치? 그럼 판매량 곱하기 가격하면 번 돈 나오지. 그지? 그럼 뭐 나와요? 수입 나와요. 수입. P0 곱하기 Q0 하면 수입 나와요. 오케이? 3번 맞는 말. 4번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시장 균형 가격.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치? 자, 5번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그치? 그래서 답은 1번. 3번 이 글에 나타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괄호 안에 알맞은 말 공공의 이익이죠. 그치? 공공의 이익. 맞죠? 네. 이렇게 요 그래프 잘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고1, 고2 가도 못 읽으면 경제 문제는 그냥 안 나오길 기도해야 돼.
계속 써먹어. 알겠지? 계속 써먹어. 오케이? 네, 쉬었다.